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지식방송 북포럼, 시즌2, 오늘 첫 번째로, 그 모티베이트, 요새 많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모티베이터의 저자이신 KTF의 조서환 부장님 모시고 50분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이제 방송 처음이실 텐데요. 네,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한 150여 분,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한 30여 분, 네, 계신데 모두들 이제 다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업무에 어떤 적용될 수 있는 why와 how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계시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조 부장께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마케팅 디렉터, 마케팅 이런 용어를 처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케팅 영역에 처음으로 이렇게 입문하게 시게 된 배경이라든지 동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원래는 영문과를 졸업했는데요. 영문과 졸업하고 회사 들어갔더니만 공항에 가서 사람 맞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네. 외국인들이 주는 명함들이 전부 다가 마케팅 매니저, 마케팅 디렉터, 리저널 마케팅, 인터내셔널 마케팅 이런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80년대 초반. 그죠. 그게 80년대 초반인데 네네. 그때 80 초반에는 우리나라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경영대학원에 가서 마케팅을 전공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진행을요,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조 부장님께서 조 부장님께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게 된 그 커리어 패스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와서 어떤 교훈 같은 거 얻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부장님께서 만드신 어떤 제품들의 어떤 성공 사례나 또 실패 사례 이런 것도 갖고서 또 마케팅 관련된 공부를 좀 하겠고, 세 번째는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제일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애경 입사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른손이 이제, 군대에서 오른손을 다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사랑을 얻게 된 이 얘기부터 해주시죠. 얘기하면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육군 소위 때죠. 23살 때, 소대장 때, 수류탄 투척하는 순간, 완전히 올린 상태에서 수류탄 터졌어요. 그래서 즉각 손을 그때 당시 잃으면서 이제 병원 생활이 됐는데, 병원 생활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걱정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내 사랑하는 사람 잃겠구나. 네. 왜냐면 두 손 가졌을 때 사귀었으니까 네네. 한 손 잃었으니 큰일 났다. 그게 이제 가장 걱정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 와이프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제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와서 저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제게 힘을 기르도록 이렇게 멘탈 서포트를 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제 인생의 목표가 이제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네. 그러니 어떠한 힘듦이나 난관에 봉착해도 이것은 너끈히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 아니었나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아마도 웬간한 어려움에는 어렵다고 하지 않고 즐겁게 일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금 사모님께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부여 되셔서 결혼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애들도 일찍 나셨죠? 예. 26살 때 애경에 입사 시험 보실 때, 이때 벌써 애가 둘이셨죠?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결혼을 바로 강행했고요.
그때 이제 엄청난 장인어른의 이제 반대가 있었죠. 네네. 내 딸이겠느냐, 아니면 그 육군 소위의 아내가 되겠느냐,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할 정도로 그 힘든 반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택해서, 와이프가 최종 의사결정을 해주는 바람에, 네. 저는 이제, 그야말로, 진짜 용기를 얻었을 수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바로 결혼해서, 그냥 뭐, 덜커덕 애가 그냥 1년에 한 명씩 생겨가지고. 4학년 이전에 2명이 다 나버렸죠. 학생 때. 그래서 원래 교수하려고 그랬는데, 네. 교수의 꿈이 자동적으로 애 때문에 사라졌고, 네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네. 했던 것부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애경에서 지금 장영신 회장님도 계실 때도 입사 면접에서 떨어지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집으로 구로역에서 그때 다시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입사 지원서에는 우대해준다, 뭐 10점 가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본인이다 그러면은, 왜 본인이 됐냐, 손이 다쳐서 그랬다 그러면은 바로 떨어뜨려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애경에 면접할 때는 국가유공자라는 표시를 안 했어요. 아, 네. 그리고 국가유공자 증명서도 안 내고. 근데 이제 거기에 서류 제출한 거 중에 거기에 가족란 있잖아요. 네네. 면접관 중에 한 분이 가족이 여러 명인데 애도 있다. 먼저 얘기를 질문한 거예요. 네. 애가 2명이나 된다. 학생 맞느냐? 네. 맞다. 그랬더니만은 아니 학생이 무슨 애가 2명이나 되냐. 네. 그래서 이제 또 할 수 없이 네. 거짓말을 못하고 손 다쳤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 그러니까 바로 면접 중단. 집에 가서 해봐라. 해봐라. 그야말로 떨어뜨렸죠. 그리고 이제 가는데 뭐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어서 그냥 떨어지는 데는 익숙해 있긴 했었는데 네. 그날은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네. 내가 국가유공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다쳤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면접 잘 진행하다가 오른손이 다쳤다는 사실만 가지고 면접에 떨어뜨렸다는 거는 이건 언페어하다. 이것은 가서 한번 확실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철 안 타고 돌아와서 다시 면접 장소로 갔죠. 네. 면접 장소로 가서 막 안 들어보내는 거 어디로 정말 통사정에서 들어보내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난 국가유공자다. 오른손 내가 다쳤다고 얘기 안 했을 때는 여러분들 다친지도 몰랐지 않느냐. 근데 오른손 다쳤다는 사실만 가지고 떨어지는 건 언폐하다. 사람이 2손이 있지만 양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 없지 않냐. 네. 왼손 잡으면 왼손으로 쓰고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으로 쓴다. 내가 뭐가 다르냐. 그러므로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손으로 일하냐 머리로 일하지. 네. 가슴으로 일하고 열정으로 일하지. 그렇다면은 머리로 일한다고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면접관 여러분들이 나보다 머리 좋다는 증거 있으면 그거 한번 내봐라. 그게 아니라면 언페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난 누구보다도 진짜 자신감이 하나 있다.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로서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다. 나를 쓰기 전에 떨어뜨리는 것은 이건 좋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동정에도 호소했죠. 여러분 자녀들도 군대 갈 거다. 남북이 대체된 상황에서 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오게 되면 이렇게 따뜻한 격려나 위로를 못하고 그냥 면접 중단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다. 합격시켜달라고 온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합격시켜달라고 오신 거죠? 속은 그랬지만 네네. 겉으로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가는데 장신 회장님 부르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허가 안 받고 그냥 나와버렸는데 부르더니만 잠깐만요. 그러더니만은 지금까지 그 한 얘기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완전 당황했죠. 나도 무슨 얘기한 줄은 모르는데 네네. 그 영어로 하라고 그래서 가만히 좀 이따 생각하니까
괜히 못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앞에 있는 면접관들은 못 알아들을 텐데, 영어를 해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영어 다 못했죠, 더. 그렇죠. 그 생각이 들으니까, 영어를 하는 게 낫겠다. 사실 진퇴양난이었던 게, 하자니, 좀 쑥스럽고, 네. 안 하자니 실력 없다고 했고, 그래도 실력 없다 소리 듣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역시,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장신 회장님도 알아듣고, 네. 그 이튿날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 이게 물러가라 한다고 계속 물러가서는 안 된다. 이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비록 힘들다고 생각할지라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끝까지 노력을 해보는 그 자세,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삶의 전체를 이루겠구나 하는 거, 그때 어린 나이에 느낀 거죠. 26살.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없지만, 이번에 신입사원에 입사하셔가지고 워낙 이제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위에 이제 과장님한테, 과장님께서 좀 민사국가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제가 책에서 보면 이제 언페어하게 C나 D를 많이 마신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저 같았으면, 계속 그랬으면 저 같았으면 한번 바꿔보고 회사 해버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계셨어요? 굉장히 그때 가슴 아팠죠. 왜냐면 저는 학점도 D가 없는데, 이거 툭 하면은 연말에 인사국에 D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D급이 아니고, 분명히 일도 A급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꼭 D를 줘요. 근데 입사 동기들은 전부 다 막 A, B 이렇게 맞는데, 그래서 내가 손 다쳤어도 울지를 않았고, 또 손 다쳐서 괴로워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D를 맞으니까 아주 이게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주어받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나를 믿고 저렇게 나한테 결혼까지 해준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 2명이나 있는데, 나 고생하는 거야 뭐 괜찮지만 쟤들이 고생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참고 그 대신 오기를 가졌죠. 오기를 품고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너보다 내가 빨리 갈 거야 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 나중에 이제 제가 과장 되면서 회사에 이제 특진을 해서 부장 업무 취급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실 뒤집혔죠. 그분이 오히려 더 밑으로 들어가는. 그때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그걸 견뎌내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모든 게 이제 긍정의 힘이죠. 뭘 새로 각오를 다지고 또 이러한 역경을 극복해야 된다는 또 밝은 미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봐야죠. 자, 이 애경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입사하신 지 한 3년 되셨을 때 아닙니까? 3년 되셨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장 회장님, 장영심 회장님께서 부사장님을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임대로 키울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서 테스트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때 이제 유일네버 조인벤처 세레모니 할 때 통역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들은 통역을 부탁을 했어요, 회장님이. 근데 3년 만에 처음 본 거죠. 인터뷰할 때 난리 쳤지만 한 번도 얼굴 개인적으로 본 적 없고. 아는 체도 안 하시고요. 그렇죠. 감히 또 고개도 못 들었고, 고개 그룹 회장을. 그러니까 3년 정도 됐는데 통역을 갑자기 하라는데 원고를 안 주시는 거예요. 원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삐죽삐죽 하다가 그날 저녁에 저는 회장님이 말씀하실 거를 예상 문장을 전부 써가지고 그걸 전부 다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암기를 해버리고 그 이튿날 혹시 모르니까 그 암기한 페이퍼를 푸짐히 넣어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뭐 한 문장 한 문장 하면은 암기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30일이라도 통역하면 되니까 되지만 이게 쭉 혼자 얘기하시고 요약해서 말해라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게 외워둔 게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밤새 외웠는데 그 후자가 맞았던 거예요. 혼자 한 5분 동안 말씀하시고 요약해서 영어로 얘기해주라. 근데 그건 저는 외웠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줄줄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그때 참석자들이 굉장히 떨고 있었어. 저보다는. 왜냐?
아, 쟤 큰일 났다. 너 어떻게 통역하나. 근데 저는 이미 다 외워버렸거든, 밤새. 그 밤새 외운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중간 박수를 받고, 네. 그때부터 영어 조로 통하고, 아, 그 해에 이제 바로, 그때 당시는 대리라고 안 하고 개장을 하고 그랬어요. 네네. 개장, 과장, 차장 이렇게 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개장을 처음에 3년 뒤에 동기들하고 인사고과 점수는 낮았지만 같이 됐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사건에서 제가 좀 배웠던 거는 그 리더가 어떤 그 밑에 부하 직원을 실제로 이제 키우려고 그럴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속 안 보는 것 같지만 계속 주의 있게 보는 거고 쭉 보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 있어서 꼭 이런 식으로 뭔가 테스팅을 한다는 거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항상 보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확실하게 기회를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애경에서 지금 이제 제가 알고 골프가 87타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가능한 건 실제 가능한 건데 어떻게 골프 치시게 될 생각하셨나요? 저도 골프는 뭐 텔레비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두 손 막 확 돌리고 그래서 골프가 한 손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못했고 네. 근데 어느 날 장영신 회장님이 부르더니만은 골프는 왼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자꾸 저한테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한 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두 손 가지고도 힘들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모티베이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당신은 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 보스가 이렇게 날 믿어주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니 안 하면 날 의지 약한 사람을 볼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3번 연습했어요. 새벽에 한 번, 퇴근한 후에 빨리 가서 한 번 하고 배고프니까 다시 밥 먹고 와서 다시 한 번 해서 하루에 3번 하면서 그 머리 없는 날 103타를 쳤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 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12년 된 캐디가 박순옥 씨라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네. 그분이 저를 도와줬는데 그 캐디왈 지금까지 머리 없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쳤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주말에 골프가 취미가 돼서 네. 주말에만 빠지지 않고 골프를 하는 네네. 그런 해프닝. 고마운 일이죠. 그때 저한테 골프 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모티베이트를 시켜준 분위기에.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KTF를 가시기 전에 애경에서 쭉 있으시다가 외국계 기업 다이아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로슈 네. 제약회사도 계셨는데 이 로슈에서 그 잡 인터뷰 하실 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 외국인 회사는 어떤 데인지 모르는 분도 많고 잡 인터뷰 할 때도 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 팁을 한번 사회 후배들한테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성공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성공 체험을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갔는가를 물어봐요. 네. 그럼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달래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하나로 샴푸 얘기를 했죠. 네네. 그래서 경쟁사가 먼저 두 회사가 나왔을 때 세 번째 나와가지고 6개월 만에 시장 전체를 다 때려눕힌 이 엄청난 성공 사례가 내가 아이디어 내고 내가 한 것이 있다. 그러지만 그걸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쫙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죠. 처음에 컨셉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홈뉴스 테스트를 했고 소비자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모델 캐스팅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경쟁사 광고비조차도 내 광고로 끌어다 썼다. 네네. 이런 얘기를 1시간 동안 혼자 짓거린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영어로 얘기하게 두더니만 1시간 뒤에 딱 하는 소리가 연봉은 얼마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상상을 초월할 만한 금액을 불렀어요. 네. 그랬더니만 입을 딱 벌리면서 그 외국인이 그런 내 연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봉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답을 했죠.
아, 그러면 너희들이 예산이 별로 없는 모양이구나. 예산이 없으면 좀 싼 사람을 써라. 나는 매우 비싼 사람이다. 아,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 그것도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화가 많이 났죠. 네. 사장이. 이런 오만무례한 대답이 음. 어딨냐. 사실이다. 음. 대한민국에서 네 맘대로 찾아봐라. 음. 마케팅 전문가 나 위에 그 헤드헌터 어떤 일 해도 마찬가지일 거다. 네. 그동안 너도 한 30명 봤다면서. 네. 그 다음에 2년 동안 못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았죠. 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주 비싸게 부르고 또 나는 비싼 사람이다. 네. 네가 예산이 없어서 싼 사람을 찾으면 싼 사람은 내가 더 소개시킬 수 있다. 네, 네. 그래가지고 화는 났지만 결국에 제가 선택된 거죠. 네. 그럼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부장님께서 면접 보기 전에 그 30명을 2년 동안 못 뽑은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뽑는 거에 면접을 보셨다면 그때도 그렇게 비싼 걸 부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조금 뭐 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뽑을 때 네. 약간 깔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비록 안 뽑혀도 이놈들 콧대를 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머리는 걔들보다 우리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진념도 강하고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못한다면 영어가 조금 그들보다 서툴 수는 있으나 네. 전혀 뭐 꿀릴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또 그거 첫 번째 아니라 두 번째라도 제 캐릭터상 지금 이때는 배짱을 부려야 될 때, 이때는 납작 엎드려야 될 때, 네. 이때는 숨어 있어야 될 때 이거를 제가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꼰대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1시간 동안 내가 성공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눈빛은 거의 존경하는 눈빛.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까지 뭐 애경산업, 뭐 다이아 알비노, 뭐 로슈, 뭐 로슈는 제약회사지만 거의 이제 소비재 쪽이 계셨는데 마케팅 하셨었는데 현재 KTF 이제 마케팅 총괄하시다가 지금 이제 부장님 하시지만 KTF 임원으로 이제 면접 보실 때는 네. IT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제가 보기엔 좀 조건이 네. 이렇게 아주 뭐 유리한 건 아니셨을 텐데 어떻게 했었어요? 저도 굉장히 사실은 의아했죠. 지금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1번 이은경 사장님이죠. 네.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되셨는데 그분께서 그 6만 명 KT 그룹의 사람들을 놔두고 밖에서 사람을 마케팅 전략실장 상무를 뽑겠다 이거예요. 근데 마케팅 전략실장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리죠.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을 외부에서 뽑겠다. 그게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100명의 리스트가 올라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다 리스트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것 중에서 다시 10명을 특징해서 뽑고 다시 5명을 추려서 최종 이제 4명이 올라갔는데 그 4명 중에 이제 제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인터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가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캐던트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네. 저는 뭐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지금 KTF의 문제점은 이거다. 문제점은 이거다. 문제점은 이거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했죠. 이게 해결책이다. 이게 해결책이다. 이게 해결책이다. 저는 IT에 노출된 적도 없지만은 마케팅 원리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케팅 프린시플, 원칙은 IT든 생활용품이든 화장품이든 제약이든 다 똑같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를 했고 그 오히려 약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약을 제대로 못 팔듯 오히려 약을 모르는 사람이 약을 잘 팔 수가 있다는 그런 논리로 그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 이력상 보니까 35살에 중역이 됐고 또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본부장, 이사 대우, 이사, 상무까지 얘가 그냥 올라왔겠냐. 네. 이 어린 나이가. 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높이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회사는 얘를 그냥 시켜줬겠나. 네. 그러니까 거기서 패션과 그리고 그 열정 이런 걸 다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골프에도 그날 인터뷰할 때 했는데 네. 저는 그 취미로 골프라고 써놨는데 네. 아니 한순이 없다면서 골프 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딴 데서 많이 받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골프 하기 싫답니다. 평균 그랬더니 막 사장님이 놀라세요.
하도 놀라시길래 사장님 몇 회신데 저는 100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손 가지고 자기보다 두 손 가진 자기보다 더 잘 친다는 거에 거기에 지독한 성실한 놈, 지독한 의지, 그리고 자기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놈, 이런 걸로 여러 가지를 보신 것 같아요. 이런 놈이라면 마케팅 전략 수장으로 뽑아놔도 충분히 해내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애경 산업에서도 오래 계셨었는데, 애경 산업이 마케팅 사관학교라는 말이 많이 이제 업계에서 네.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애경이 마케팅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불리게 됐고, 또 이런 마케팅 쪽으로 어떻게 그 직원들이라든지 외부는 어떤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시키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사관학교라고 하는 거는 원래 FDI, 즉 Foreign Direct Investment 1호가 애경이에요. 네. 그래서 유니레버하고 그 재무부 외투법인 1호, 그다음에 70% 펀드 미국 회사하고 외투법인 2호 해가지고 두 회사가 그야말로 마케팅 컴퍼니가 두개 왔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 헤드로서 소위 토요일마다 원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체를 다 업무 전폐하고 토요일은 그 원서로 마케팅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헤드헌터들은 전부 다 과장이 필요하면 애경에 먼저 손 벌리고 차장이 필요하면 애경 차장 데려가고 또 부장 필요하면 부장 데려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제가 데리고 있던 인원들이 거의 100%다 네. 외부에 스카웃돼서 나가는 이러한 기업을 투자할 정도로 거기에 있었다. 거기다 또 조소한 밑에서 근무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마케팅 사관학교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그 성공을 했으니까 또 그렇게 불리울만 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KTF 하면 쇼가 딱 떠오르는데요. 이 쇼의 선생 배경이랄까, 성공 원인이랄까, 그런 거 한번 부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쇼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이분이 KTF의 CEO 조영규 사장님이신데, 네네. 이 쇼는 소위 말해서 지금 과거에 썼던 2G라고 표현하는데, 세컨 제너레이션 2G 핸드폰에서 SK와 싸우기에는 이미 SK가 너무 선점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면 3G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굳힌 데서 사실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SK는 3G로 넘어가는데 주저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땅을 기득권이 차지하고 많으니까. 있으니까 기득권이 있으니 새로운 데는 안 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결심을 그 CEO가 변화를 주도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름 짓는 데도 참 재밌었던 것이 많은 후보자가 있었는데 네. 뭐 W라는 브랜드 후보도 있었고 또 비어인드라는 후보도 있었고 쇼도 있었는데 이 쇼가 가장 그 중역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제일 꼴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역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걸로 가야 된다. 왜냐면 젊은 애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40, 50대가 싫어하는 브랜드로 오히려 간 것이 성공 요인이었고. 이건 뭐 진짜 위대한 CEO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짧게나마 이제 부사장님의 아주 그 사회에 입문하실 때부터의 좀 프로그레스를 보면서 그 순간순간의 어떤 이벤트, 사건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그 부사장님께서 출시하시게 된, 부사장님께서 지금 출시하시는 그 상품들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마케팅에 관심도 되게 많으니까 마케팅적인 포인트에서 과연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로슈에 계시다가 의리 때문에 다시 애경산업으로 거의 급여를 거의 절반으로 받으시면서 다시 애경산업 컴백하신 후에 만드신 화장품 쪽인데, 제가 약간 의아스러운 게 애경산업은 트리오, 그래서 세제로 딱 연상되는데 거기서 화장품이라는 거는 전혀 세제하고 안 맞거든요, 이미지가요. 근데 왜 화장품 이 마켓 쪽으로 뛰어드실 생각을 했는지. 네.
그때 이제 돌아가 보니까 이 빨래 세제는 뭐 아메도 들어와 있고 뭐 제일제당도 들어와 있고 뭐 많은 회사들이 이 빨래 세제에 들어와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빨래 세제가 실질적으로 시장 사이즈가 줄고 있었고 물량으로 봐도 그다음에 거기에서 경쟁은 너무너무 치열해져 있고 네. 아 이거는 미래의 산업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네. 주방세제를 보니까 이 역시 그 뭐 제일제당, 아메 이런 뭐 다단계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서 이 시장도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오히려 줄어요. 네네. 그리고 막 파스트푸드가 생기면서 접시 닦을 일도 별로 없어졌고 아, 네. 또 밥도 뭐 햇밤 스트리플에 담아 나오면서 그것도 별로 안 닦고 근데 또 뭐 이상구 박사가 오셔가지고 채식 먹어야 된다는 고기도 안 먹어서 기름 닦을 것도 없고 이게 지방세대도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하 이거 비누도 줄어요. 세수 비누도. 왜냐면 여자들은 페이셜 폼 클린저나 뭐 클렌징 크림으로 세수하고 몸은 바디 클린저로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수 비누도 줄으니 애경에 미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래서 회장님이 나 빨리 돌아오라고 그랬구나라고 싶더라고. 그래서 화장품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철저하게 애경 트리오 이미지가 박혀있는 이 애경에서는 화장품 만들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살 것이다. 또 소비자 조사 결과도 애경에서 만들었다면 트리오 냄새 나서 안 사겠다 이게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전략을 애경 이름을 완전히 감춰버리자.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이 세제에는 애경을 크게 애경 트리오, 애경 유아비누 뭐 이렇게 애경을 넣지만 화장품에는 철저하게 감춰서 안 보이게 만들자. 네. 이것이 전략이었죠. 그리고 브랜드만 강조하자. 그것이 이제 바로 A-솔루션. 어떻게 보면 요즘 그 도요타가 미국 시장 들어갈 때 고급차 쪽에 렉서스 똑같은 거죠. 먼저 하신 거네 그런 거를요. 지금 쇼가 KTF가 없잖아요. 제 명함 아까 받으셨지만 네네. 쇼하고 조소한 써있지 KTF 없잖아요. 그렇죠. KTF 그 이름을 빼버린 겁니다. 네네. 그리고 쇼를 넣은 거죠. 네. 쇼 하면 1등 이미지인데 KTF면 SK텔레콤 바로 비교해서 2등 이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약점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바로 그 전략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대박 난 거죠. 네. 그래서 최초는 이제 마르클레르 화장품, 마르클레르 프랑스에서 잡지 회사에서 일려다가 이름을 썼고 또 두 번째는 A-솔루션 차별화 전략을 쓴 거죠. 여드름 화장품,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모공 화장품, BNF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만 선택해서 간 거죠. 네. 즉 경쟁에서 성공하는 방법,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즉 차별화 전략을 쓴 거죠. 그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이게 A 솔루션 이게 여드름인데 이때 약사법 규정 때문에 이게 여드름이란 용어를 광고하는 걸 쓰지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어떻게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나요? 제가 그 모티베이터 책에 그거를 상세하게 나열을 해놨는데 그때 이제 여드름 화장품이 갈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사법에 못 쓴다 이게 여드름이라는 용어조차도. 네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팀장하고 같이 소주 한 잔 먹는데 그 아주머니가 턱 내놓는 안주가 멍게였어요. 멍게를 보는 순간 이게 여드름같이 보였어. 아 이거다. 그래서 멍게를 그 송혜교 씨죠. 네. 그때 정말 예쁜 그 어린 고2인가 그랬어요. 네.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 예쁜 얼굴에 멍게가 이렇게 까불까불 돌아다니는 걸로 한 거야. 그리고 이 병이 탁 치면 멍게가 사라지는 이걸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여드름이라는 용어를 쓴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하고 소비자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는 아주 대성공한 그 광고 캠페인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어서 3년 만에 한 800억 정도 매출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체 화장품이 그랬고 요 화장품은 뭐 적게 팔든 많이 팔든 상관없이 1등인 것이 아무도 이런 화장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1등, 나올 때도 1등, 계속 1등이죠. 그러니까 넘버원 포지션이 1등 제품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요. 남이 안 한 거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요 A 솔루션 요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없는 시장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1등이신데. 그렇죠. 그거 말고, 있는 시장. 그렇죠. 이미 경제자가 바글바글거리는 시장에서도 1등할 수 있는 또 사례를 보이셨는데. 네. 그것이 이제 2080 치약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기회는 성숙 시장에도 기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제로 시장, 없는 시장에도 기회는 있고, 물론 성장 시장에도 기회는 있다. 그러나 또 똑같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시장 기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SDP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SDP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그야말로 성패가 자주 네네.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성숙 시장에도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낸 겁니다. 왜냐면 경쟁사가 도와줄 수가 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치약 시장에 들어왔을 때 치약 회사들 유사 제품이 100개가 넘고 네. 이런 시장에서 그 시장 점유율 사실 1% 찾기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만에 1등 하셨고 시장 점유율이 지금도 2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성공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이게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제품을 만들면 이 치약은 여기에도 좋고 여기에도 좋고 여기에도 좋다 막 이렇게 치주염, 구취 제거, 잇몸 질환, 미백흑과 막 좋다고 이런 치약들처럼 예, 그런 치약들. 경쟁사는 오래 보여주면 안 되고 딱 그런 거죠. 우리 얘기만 하면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말하지 않는 거와 똑같다. 오히려. 즉 다시 말하면 한 단어로 끝내라. 한 단어로 끝낼 수 없으면 여러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 없다는 얘기나 똑같고 여러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 얘기 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just 2080만 얘기해라 이거죠. 시장 내용물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2080이 뭔지 아시는 분 뜻이 뭘까요? 이야, 많이 하시네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토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경쟁사들이. 그거 아는 분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왜냐? 이게 바로 한 단어 포지셔닝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고도 또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게 유혹이에요. 내 제품은 하나 갖고 안 돼. 여러 가지 더 좋다고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성공했지만 A-솔루션, 여드름 하나만 얘기했어. BNF, 모공 하나만 얘기했어. 하나로, 샴푸린스 하나로 끝나.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뭐 강조해서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그걸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 욕심이 생겼어. 자기 애정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애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뭔가 더 에디드 밸류, 가치를 더 부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아,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 그 품질 같은 것들이 대동소이한데 사실 이거 카피의 힘이 아닙니까? 2080은. 그러니까 이제 카피의 힘보다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게 어떤 브랜드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한 단어로 얘기해야겠죠. 한 단어로. 한 단어로 끝내라. 예를 들자면 옛날에 미원 했잖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미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걸로 도저히 승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미풍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시다를 했잖아요. 입맛 다시다. 맛있어서 입맛 다시다. 그래서 다시다를 브랜드를 해놓고 고향의 맛 다시다. 한 단어, 고향의 맛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미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학 조미료로 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컨셉을 경쟁사하고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별화. 자, 지금 그 하나로 샴푸. 근데 이것도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 인생의 최대 걸작이죠. 이게 그 하나로 샴푸가 이것도 샴푸와 린스가 하나인데 이게 그 시장에서는 사실 이전에 나왔었죠. 럭키 랑데부, 리도 투웨이 샴푸 두 개 다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한 거 아닙니까? 1년 전부터. 근데 이걸 어떻게 미투 제품 같기도 한데요. 미쓰리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바로 이것도 성공시켰는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마케팅 전략을 수십 년간 짜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이 뭐냐, 경쟁 전략을 우선 제거화시키는 겁니다. 나만 잘해갖고는 안 되고, 경쟁사가
잘못해줘야 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쟁사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은 저는 이미 하나로 샴푸를 등록해놓고 네. 어떤 실수를 했냐면 광고할 때 그 태평양 리도 트레이 샴푸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리도 트레이 샴푸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6개월 뒤에 랑데뷰가 나왔는데 네. 랑데뷰 샴푸는 어떻게 광고했냐면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샴푸 이렇게 광고했어요. 네네. 1년 뒤에 어. 제일 먼저 나온 사람보다 1년 뒤에 나온 저는 뭐라고 했냐면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샴푸했어. 네. 소비자들은 남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양쪽 광고를 보고 내 거 집어가고 내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니까 저는 그 돈을 아껴서 네. 그 광고비를 양쪽에 다 해주니까 광고 해주니까 굳이 내 돈을 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0g짜리 그 비닐봉다리에 담은 거를 경쟁사는 나눠줬는데 샘플을 네. 저는 40g짜리 병을 팠어요. 어. 왜냐 이게 비닐봉다리 여자들이 손톱 길고 잘 안 찢어지거든. 그래서 막 그 이불 이용해서 찢는데 그러다가 샴푸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네. 이거 엄청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를 40g짜리 병을 파서 주니까 거기에 트리오를 담아도 하나로 샴푸, 랑데브를 담아도 하나로 샴푸. 또 작은 병이니까 귀여워서 포터블.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그 샘플 용기 미니어처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효시예요. 아, 네. 그게 효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샴푸 덕분에 저는 아주 대특진을 한 거죠. 네. 이거 막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까 그 208 아까 그 여드름 A 솔루션 이제 송혜교 씨가 모델이었고 네. 여기에는 이제 그 최시라 씨가 모델이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네. 모델 캐스팅 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한 거죠. 모델 캐스팅 하는 데는 예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남자들이 모델 캐스팅 하는데 보면은 예쁜 여자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예쁜 건 좋으나 예쁜 게 전부는 아니고 뭐냐면 프로덕트 컨셉과 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델 캐스팅 해놓고 이 모델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를 그 조사한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데 그때 당시 최시라 씨는 그 동국대학교에서 수석한 다스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캔 정보에 의하면 여명의 눈동자를 찍고 있었단 말이죠. 아직 그 방송 전이었고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게 여명의 눈동자가 뜨면서 하나로 같이 뜨고 경쟁사 광고해주고 내 광고해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너지를 이룬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경쟁사가 광고를 바꿨습니다. 하나로 샴푸 도와주는 거다. 어떻게 바꿨냐면 샴푸 할인수를 동시에 이렇게 바꿨는데 또 이쪽에서도 광고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샴푸 할인수를 한 번에 뭐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지만 뭐와 뭐를 뭐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를 도와줘. 네.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뭐냐. 진정한 마케터는 나만 잘해서 안 된다. 경쟁사 거를 전부 다 몰아서 아전뉴스로 해야 된다, 나한테. 1080도 그랬고, 하나로도 그랬고, 실제는 다른 브랜드들도 잘 보면 경쟁사를 이용한 겁니다. 타시다도 결국에 경쟁사를 이용했고, 하이트, 남의 거지만 하이트도 결국에는 경쟁사를 이용했고, 다 경쟁사를. 그래서 경쟁의 진정한 경쟁사를 다 내꺼화시키는 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성숙된 시장이나 아니면 시장이 치열한 데에 진입하려는 후발 업체에서는 아주 좀 깊게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새겨야 돼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님 성공한 얘기만 쭉 하셨는데, 그다음도 인간이신데 실패한 적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실패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소비자의 행간을 못 읽어서 실패한 사례가 바로 이건데, 어디 가서 마지막 질문 꼭 그 강의하고 나면 질문에 실패한 사례 하나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더듬어 보니까 이게 진짜 실패한 거예요. 이제 닥터 쌀벌레라는 건데 이게 쌀벌레 퇴치제입니다. 쌀벌레 생기는데 그를 쌀벌레가 생겼어도 이 쌀벌레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쌀에 있으면 벌레를 먹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쌀벌레 퇴치제를 개발해가지고 쌀통에 붙였는데 쌀 속에 있던 벌레들이 얘가 독하니까 기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소비자들은 쌀벌레 없었는데 얘가 붙은 데로 생겼다 이거죠. 또 이 우기는데 뭐
아니라고 얘기하고 설명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쌀벌이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 죽는 게 아니라 이걸 죽으면 안 되죠. 네. 죽으면 쌀벌레 먹어야 되니까 아, 네. 죽은 거를. 네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나오니까 이게 나온다고 우리나라 소비자는 죽여야 되는 꼬막된 걸 못 보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쌀 다 바꿔달라 막 이런 거예요. 안 바꿔주면 트리도 안 사고 2080도 안 사고 뭐 스파크도 안 사고 다 안 사겠다. 불매운동 벌리겠다. 이거 안 바꿔주면. 그 쌀을 다 바꿔주고 그 쌀 바꿔준 거 버릴 수도 없잖아요. 네. 그걸 떡을 해가지고 매일 꼭대기층에서 여태까지 떡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여러분 떡 먹으면 안 돼요. 떡 먹으면 저처럼 이렇게 살찝니다. 네. 이게 망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성하고도 우리가 그래요. 국민성이 더 급한 국민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얼마나 급하냐면 네. 그 동서 커피가요. 전 세계에서 네슬레를 이기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대요. 네슬레한테 다 진다는 거지. 근데 왜 지냐? 급한 성미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는 막 설탕, 프림, 에브리띵 다 들어있는 일용 있잖아요. 질죽스름한 거. 네. 뭐가 떡 잘라가면 쫙 먹는 거. 그게 85%를 차지한다는 거죠. 바카스가 잘 팔리는 게 뭐냐. 목 팍 붙어가지고 꽝꽝꽝 마시고 쓰레기통까지 들어가는데 한 7초 걸립니다. 녹차가 안 돼요. 일본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중국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녹차를 치면 녹차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 수없이 들었다가 놨다. 그거 안 녹으니까 막 70분 갔다가 녹차 배 찍어내냐. 빨리 먹어라. 그 녹차 배 터져서 못 먹죠 결국에는. 그만큼 성질이 급한 거라. 네. 이 급한 성미를 맞춰야 돼. 자, 그러면 이 급한 성미를 맞춰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이제 볼까요? 네. 한번 보죠. 이게 이제 근데 에프킬라 네. 이게 삼성제약이라는 회사에서 SC 존슨의 297억 이 에프킬라 내자에 팔았어요. 이 문구만 297억에 푼 거죠? 그렇죠. 브랜드네임만. 토탈은 387억이었는데 네. 브랜드만 297억에 팔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소비자 행간을 잘 읽은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가진 제품이야. 네. 모기가 나타났다. 쫙쫙쫙 뿌려가지고 모기를 잡는데 모기가 약효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낙하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군요, 모기가. 그죠? 아, 네. 그 밑에 바닥에서 꿈을 대잖아요. 아, 무거워. 그걸 집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날 타가지고 아주 네. 날개면 다리 바싹 구워버리죠. 그러니까 꼬무럭대는 건 못 보는 거야. 죽여버려야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자, 요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건 뭔가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꾸면 돈이 된다 이거죠.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이 지금 시장에 있지만, 이 제품을 용도를 차별화시킨다든지, 내지는 또 용도를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죠. 네네. 근데 이거는 울 샴푸라고 해서 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만 써요, 사람들이. 네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샴푸가 쓰였다고 이게 빨래 세제인데도 불구하고 머리 감는 사람도 있고. 네. 머리 감는 건 괜찮은데, 이게 여름에 안 팔린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여름에 사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름 빨래에도 울 샴푸라고 주장을 강하게 해라. 아직도 안 쓰고 있냐, 여름 빨래. 네네. 써라. 네. 그리고 우리 가족 사정하러 안 팔린다고 하지만 사가라고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안 사간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여름에는 안 팔립니다. 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름에도 잘 팔리는 제품으로 생각을 바꿔서 돌려라. 그럼 사간다. 자, 요 문구는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제가 부장님께 다시 한번 결론으로 듣고요. 지금 이제 질문들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부장님. 네. 여러분들 지금도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오프라인에 질문하실 분은 미리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미리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질문 잘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책이 3권 있으니까 자필 사인한 책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정님인데요. IT 기업인인데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마케팅은 비용을 쓰는 부서라 자금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데다 비용을 최소로 줄이고 제품 마케팅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셨는데요. 네. 그럼요.
예, 그 아까 성공한 제품들이 이미 답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돈만 많이 써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더러는 경쟁사를 잘 활용을 했고 더러는 정말 그 프로그램도 꼭 타겟 컨슈머가 보는 프로그램만 네. 골라서 이렇게 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돈 가지고 헝그리 마케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필요 없는 제품은요. 그 광고가 필요 없는 제품은 그냥 다이렉트 메일로만 한 경우도 있고요. 네네. 회사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러나 이제 정확한 것은 누가 내 제품을 쓰는가. Who is buying my product? 네네. 이게 정확히 디파인 되지 않으면 그 마케팅 못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자 행간을 읽고 소비자를 누군지를 명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마케팅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실행력이 없는 거죠. 자, 또 이기로님, 조수환 부사님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브랜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요? 또한 마케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삶의 지침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부사님 앞으로 커리어 패스를 몇 세까지를 보시는지요, 지금? 아주 정정하신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 어리고요. 네. 저 어리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출세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척지를 많이 하는 바는 35살에 중역이 됐고 네. 지금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75살까지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75살. 네. 죽는 거는 95살에 죽고요. 아, 네. 그래서 죽는 것도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아, 네네. 근데 나머지 20년은 이제 봉사를 할 거고요. 그럼 75살까지 일하는데 뭘 가져갈 거냐. 그야말로 지금 개인 브랜드에게는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 남는 겁니다. 네. 저는 어떤 사람들 그래, CEO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평생을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능률협회 마케팅 평회의장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마케팅 아태 마케팅 포럼 회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 바쁜 중에서 제가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하고 원천 안 한천 상관없이 또 모티베이터를 통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아침마당에서 생방송 50분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또 독자들이 뭐 6만 권이 팔렸으니까 네. 6만 권이 팔리면서 그 6만 명한테 다 알려주고 그 6만 명이 가만히 있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또 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을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이 대화하고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꿈이고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요새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의 PB 마케팅이 굉장히 떴고 또 많은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데 네. PB 마케팅의 향후 전망과 PB 마케팅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제품 중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쉽게 얘기하면 위협이죠. 네. 엄청난 위협이고 또 이들의 이제 소위 파워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파워 시프트가 매니팩처러에서 어디냐 유통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지요. 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유통에서 내 제품을 내가 내 소비자한테 팔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강화시킬 게 뭐냐면 브랜딩을 강화시켜야 돼요. 네. 2080, 네. 그다음에 이마트 치약 할 때 이마트 치약을 안 짓는다 이거죠. 네. 2080을 짓죠. 네. 바로 이런 거죠. 네. 쇼폰 네. 짓지 이마트 폰 안 짓는다 이거죠. 왜냐 싼 냄새 나거든 이마트 폰. 네. 아니 이제 소비자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이마트가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네. 그 대형 마트의 PB 브랜드가 가진 이점이 있어요. 싸다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이 매니팩처러가 제공하는 브랜드는 뭡니까?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브랜딩과 뭡니까? 싼 가격과의 이 갭에서 소비자를 누가 끌어들이냐가 이제 문제죠. 네. 루이비통 왜 삽니까? 가방 가죽 똑같은 건데 가짜 가방 15만 원이지만 루이비통 가방 300만 원이거든요. 네. 제가 산 경험에 의하면 그러면 300만 원짜리를 왜 사느냐? 바로 300만 원이기 때문에 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그게 15만 원이었다면 안 샀을 겁니다.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샀듯 그게 브랜딩이라는 거죠. 몽블랑 볼펜 뭐 안 깨지는 거 저런 하얀 거 모나미 같은 거 막 네. 뭐 볼펜에서 기능 전혀 없죠. 전혀 지장 없지만 왜 이걸 살까? 30만 원 주고 브랜딩이죠. 즉 다시 말하면 결국에 남는 것은
과거에 프로덕션, 그 다음에 세일즈 이렇게 넘어갔다면 네. 마케팅으로 넘어왔잖아요. 앞으로는 브랜딩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오프라인도 질문하실 분 미리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정님, 그 병원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홍보와 마케팅 영역을 어디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하,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네. 우선 이건 정말 그 많은 지식인들도 헷갈리는데요. 네. 홍보는 네. 코스트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네. 코스트가 수반되지 않고 마케팅 코스트가 수반됩니다. 그 차이죠. 음. 그래서 홍보는 가능하면은 이 마케팅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아이디얼하고요. 브랜드 네. 퍼블리시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병원 쪽의 마케팅은 사실은 그 맹장 떼어내는 의술 가지고 병원이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의술 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도 브랜딩이다. 네. 삼성병원 하면은 그렇죠. 다른 병원하고 맹장 떼내는 게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성병원 가면 왠지 맹장이 잘 떼낼 것 같은 느낌은 받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듯이 이제는 병원도 브랜딩이다. 그리고 병원 마케팅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경희대는요, 이미 병원 마케팅에 들어가서 저도 한 학기에 한 번씩 가서 그 병원 마케팅 그 의사들 전부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네네. 아주 호응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의술보다는 그런 이 브랜드 이미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이미 왔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라인의 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18년 동안 저도 헤드헌터를 해서 저희도 이제 정말 필요할 때 유니레버의 마케팅 쪽은 진짜 많이 연락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CEO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인 게 이렇게 같이 마케팅 이제 전문가로서 같이 일하시기가 가장 아이디얼한지 예, 그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데 저는 CEO는 마케팅 오리엔티드 된 분이면은 아주 좋다. CEO가 꼭 마케팅 전문가일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면 CEO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은 최소한 이런 인사이트는 가져야 된다. 내가 훌륭한 마케팅 전문가를 마케팅에 놓을 수 있는 그 찬물을 줄 수 있는 그 눈, 여기까지는 정말 가져야 된다. 근데 뭐 마케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곤란하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조이는 격이다. 고로 CEO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 전문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마케팅 전문가를 기용해서 그 마케팅 전문가로 하여금 마케팅 오리엔티드 컴퍼니로 만들게 하는 이 역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더십이죠. 결국엔 사람을 용병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이냐. 이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지금부터 CEO 돼가지고 책을 읽어서 마케팅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써먹겠다? 오히려, 약한 지식은 위험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히려 설 배운 것보다는 제대로 배운 사람을 바꿔놓는 게 오히려 훨씬 코스트 에펙티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질문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저희 오늘 촬영 이진희 씨가 한 건데요. 이 중간에 보시면 지금 여드름이 좀 지금 많이 없어요. 지금 이제 자기 경험담입니다. 네. 군대 갔을 때 이제 A 솔루션을 많이 썼대요. 예. 여드름 때문에. 그래서 애경에서 나왔다고 오늘 처음 알았답니다. 네. 어떻게 깜짝같이 이렇게 마케팅 하시면서 브랜드를 철저히 숨겨가면서 회사 이름을 숨겨가면서 마케팅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 A 솔루션 얘기하기 전에 쇼부터 얘기하면 쇼가 한창 광고되고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냐면 난 쇼가 SKT인 줄 알았어. SK텔레콤 그건 줄 알았대요. 네네. 그랬듯이 이제 에이솔루션도 화장품 회사인 줄 알았던 거죠. 네. 트리오 만든 선으로 나왔다 그러면 아마 안 샀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은 극복하려 하지 마라. 약점은 아예 피해버리고 강점을 살려라 이거죠. 그래서 약점은 극복해도 2등 가지만 강점은 살리면 바로 1등 간다. 네네. 이 얘기거든. 그 결국에는 A솔루션은 강점만 살린 거죠. 쇼도 뭡니까? 강점만 살린 거거든요. 네네. 그렇듯이 괜히 뭐 애경 화장품 잘 만드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일 거야. 아무리 잘 만든다고 얘기해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 트리오 만든 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perceived value를, 어려운 용어인데, 인지된 가치라고 그러죠. 인지된 가치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음. 그것은 뭐냐? 피해라 이거죠. 네네. 피해. 자, 그다음 오늘 지금 6시인데 원래 5시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뭐 10분 좀 연장 방송됐고요. 마지막 이게 결혼인 것 같은데 이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질문 저희가 다 못 받은 거는 나중에 메일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디 특강 나가면 이걸 어느 회사든 얘기를 하고 어느 집단이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우선 할 수 있다고 말하자. 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뭐냐면 말하자입니다. 네. 말. 생각만 갖고 안 됩니다. 꿈만 가지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안 해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그 목표를 선정할 때 항시 크게 큰 목소리로 큰 목표를 훨씬 더 초과해서 말을 합니다. 네. 100을 하라 그러면 저는 200 하겠습니다. 150 하라 그러면 저는 300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공적인 데서 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말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게 말에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무서운 질병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이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 퇴치법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네. 그래서 말해야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 말하자를 하루에 3번 정도 요거를 좀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우선 할 수 있다고 말하자를 아침에 3번 정도 외우고 저녁에 3번 정도 하면 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네. 네. 안 달라지면 저한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로 방송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